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시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건강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아주 멋있는 구절이죠. 혁신기업,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콜시티 바이오팜의 박성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를 보시고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건강함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업 콜시티 바이오팜 대표 박성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연의 건강함, 아름다움, 이렇게 오늘 처음 부터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6년도에 네네. 창업을 했고요. 지금 제천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력이 17년 됐고요. 현재는 지금 첨단 위로 복합 단지는 충북 오송에 입주돼 있습니다. 네. 제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기업 하기가 구상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요? 네, 제천이 원래 이제 시멘트 도시였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천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그쪽으로 가서 창업을 하면서 제천의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 특히 화장품 분야를 세팅하고. 그게 오송보다 먼저라 그러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 제천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네네. 3대 양령시 중에 하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약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의 연구, 그다음에 화장품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이 제천의 전체적인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네네. 같이 가서 세명대학교와 그다음에 제천시와 같이 제천의 하나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는데 좀 자그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콜시티 바이오팜. 그것도 기업 명칭도 독특하더라고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씨앗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나무가 네네. 거목으로 성장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병충해에 들어서 고사를 할 것이냐 그 씨앗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화장품의 품질도 원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씨앗이다. 그것은 원료다. 이런 의미로 코시드 바이오팜이라는 그 앞에 코는 무슨 뜻이죠? 코스메틱과 시드의 합성어입니다. 코스메틱과 시드의 네, 맞습니다. 쌀도 네. 고기능 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콜시티 바이도 딱 방송을 위해서 하니까 고기능 화장품. 네. 근데 이게 이제 고기능이 뭔지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나라 화장품 역사를 보면 네네. 해방에서부터 지금까지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학문적 접목을 통해서 급격하게 발전한 것은 2000년도부터 불과 한 네네. 20년 전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화장품법이 처음에는 약사법에 조그마한 그 하위 법으로 돼 있었는데 네네. 이게 2000년도에 이제 화장품법이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는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화학이나 이런 계통만 학문만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만들다가 독성학이라든지 면역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네네네.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이 자꾸 이제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여기까지 이제 발달을 하게 됐는데 바로 고기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주변 모든 학문을 아우러서 피부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러한 화장품이 고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기능과 관련된 분야가 바로 내추럴 그런 이렇게 네, 관련된 맞습니다. 기능이군요.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쪽에 좀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제품과 관련돼서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네네. 그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보면은 각 지역에 특화 작물이 있습니다. 네네. 이 특화 작물은 농민들이 가장 양심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지은 그러한 천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물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기능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규명하고 안전성을 규명해서 화장품을 만들게 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서산 마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주의 장단콩이라든지 문경의 오미자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관련된 특화 작물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지금 현재 소재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 자연을 배경으로 한 화장품 네. 이게 네. 이 콜스티바이의 브랜드에 다른 데에 비교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면 그 강점 부분을 좀 몇 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소재 중에서 이제 그 미백이라든지 주름 네네. 개선이라든지 네네. 자외선 차단, 네. 또 최근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들어온 아토피 피부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탈모 이런 부분에 대한 효능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스가 이제 우리 천연물인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소재를 얼마나 안전한 소재, 얼마나 좋은 소재를 선택하느냐가 첫 번째 가장 큰 기준이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것들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얼마큼 규명을 잘 할 수 있느냐. 네. 안전성하고 효능은 이제 그 양날의 칼입니다. 네네. 뭐 양을 많이 넣게 되면 피부에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통해서만 그 농도를 적정한 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툴들이 어떤 용매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용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술 담을 때 이렇게 술 네네네. 담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네네. 우리가 흔히 용매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적게 씀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접목하는 방법 이것이 토탈적으로 다 이루어야지만이 좋은 원료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저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는요. 사실은 그 안전성과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자연 문제는 과도하게 하면 최근에 뭐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척해서 머리 샴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평가를 이제 네네. 피부에 직접 안전성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 피부와 똑같은 인공 피부를 키우는 거죠. 우리 사람 네네네. 피부를 키워서 그 사람 피부와 똑같이 거기에 접목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 화장품 업계에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식용착 문제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겠네요. 네, 네네. 저희는 원료뿐만이 아니고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우리가 흔히 엑스비보 인공 피부를 활용한 평가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명하군요. 이 방법은 지금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는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실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저희 원료를 다 개런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회사의 이름을 걸고 안전성과 효능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제품만 아니라 네. 더더욱 다른 회사에 이렇게 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체도 맞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그러한 그 천연물에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화장품을 시작을 한 게 이제 94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물만 빼고 전부 다 수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 이제 면역학을 공부를 했고 독성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소재에 대한 그 수입되는 소재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또 만드는 원료가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창업을 해서 네네. 지금 현재는 국내의 모든 한 뭐 30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 저희 원료를 다 쓰고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원료를 사업화한다. 이제 B2B 개념으로 원료를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화장품 회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 원료가 그들의 요청과 저희가 갖고 있는 원료가 매칭이 됐을 때 공급해서 사업화되는 하는 방법이 하나 네네.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쪽 그 회사에 가서 우리의 좋은 원료를 프리젠테이션을 함으로써
그 회사의 차기 브랜드, 그다음에 네네. 고객이 요구하는 그러한 효능에 맞는 그런 원료를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어떤 비율이 더 높습니까? 네, 초기에는 주로 이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외 쪽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은 그 우리 회사가 발표한 논문이라든지 네네. 특허 이런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국내에서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또 OEM을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네네. 브랜드 회사는 와서 이제 차기 브랜드를 준비를 하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가 가서 소개를 해서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있고, 그다음 OEM 회사들은 시간이 빨라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쪽은 거의 다가 요청에 의한 소재들이고, 국내는 요청과 우리가 먼저 소개하는 소재가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그 자연에 대한 화장품 재료라든가 네. 자연에 대한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얼만큼 관심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구상에 이제 우주선에서 보면 녹색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나라는 다 천연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 천연물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관리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원료로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그 화장품 원료는 효능과 안전성 이외에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K-뷰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한국적인 어떤 관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사용했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그런 새로운 발효 기법에 대한 재창출, 네네. 그리고 한국적인 소재들,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라든지 네.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 개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전시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 6개국 비롯해서 한 16개국에 지금 작년에 한 16개국에 수출해서 상당히 큰 네, 나라네요. 그래서 수출량은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만 한 250만 불. 그게 이제 네. 완제품으로 보면은 한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네네. 이제 저희 회사의 전체 경제적인 그런 매출의 포션이 나오겠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자연과 관련해서 네. 특히 한국의 그 자연은 네.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오미자든 장단콩이든 이런 거 마늘이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한국의 자연 그런 게 특별히 강점을 갖는 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렇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그것이 김치든 화장품 재료든 한국의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네. 거기에 그 허신 입장에서 어떤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잘 답을 맞추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그 사계절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화장품을 연구하는 데에도 네네.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을 견디려면은 화장품 용기도, 그다음에 네네. 화장품 제형도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한 있겠네요. 원료도 네네. 화장품과 포함이 돼서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야 되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원료들이 사계절을 견딘다는 그 자체가 또 계절별로 또 이게 식물이 성장하거나 외부의 어떤 그런 환경에 방어하기 위해서 식물 각각이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다 다릅니다. 네네. 이런 성분들을 그때그때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이런 때 각각의 다른 하나의 식물에서 다른 효능을 가지는 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것들을 합치면 네. 다른 나라에서 온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서 그냥 같은 계절에서 나오는 같은 성분만 나오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네네. 그런 계절별로 각각의 성분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분을 합치면 기능 자체도 굉장히 멀티한 다기능적 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소재들이 각광을 받는 예가 그런 거에 되겠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이렇게 가장 아름다움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각종 외부의 환경에 노출돼서 이것이 검해지든 모생기든 모색이든 그런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가장 견디려면 지금 기후가 굉장히 이상기후라든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모든 계절을 거치면 어떤 이상기후가 오든 간에 그것을 방어벽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자연의 엄마와 같은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한국의 자연의 미 이런 네. 것이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분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화장품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소재적인 기능적 소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는 이제 덥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로 개발해서 프랑스의 이제 최대 화장품의 원료 회사입니다. 거기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들이 만들지 못한 원료를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그런 감각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 뭐 춥다, 따갑다, 그 다음에 뭐 너무 덥다 이런 네네. 감각 채널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해서 네네. 프랑스의 세픽이라는 회사에 납품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여름에 더울 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겨울에 건조하면 또 보습이 있는 원료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타겟팅하는 소재와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효능도 다양해지고 깊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세픽이 뭐 랑컴이라든가 이게 자전거 네. 재료는 그 유명한 업체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저희와 똑같은 그런 그 천연 소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네네. 프랑스에서 그 원료 회사인데 네네. 그들이 이제 저희가 발표한 논문을 보고 그런 어떤 감각 채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를 처음 발견했다 해서 네네. 이제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이제부터 이제 독점적으로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코스메틱 이런 업체들은 항상 그때그때 타이밍에 따라서 명함이 많이 갈려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도 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 명함이 많이 갈렸거든요. 예, 예. 근데 코스티 바이오 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류가 안 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어떤 그 준비를 해가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작년에 저희가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을 그렇습니까? 이 올렸습니다. 코로나 환경인데도? 네, 네네. 사실은 재작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한 큰 위기감을 갖고 네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국내에서는 필드에서 필드라고 얘기하면 B2B 영업을 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운이 좋았는지 국제적으로 저희 화장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화장품과 비슷하게 만들었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중국에.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원료에 저희 같은 기능성 원료들의 소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로레알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그 캠소스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품제도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이라든가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될 거로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도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네네. 그 ESG에 관련된 그런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북농업기술원과의 사과박을 이용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그 롯데중앙연구소와 그 롯데칠성에서 나오는 그 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음료수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를 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이제 공장에서 나오면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런 소재 개발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폐기물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리사이클 제품들을 네.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그 ESG가 화두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저희 회사를 선택을 해서 이미 이제 청아를 만드는 그 주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주박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코스메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스위스의 세타필이라는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런 부분에 새로운 리사이클 제품으로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많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소재들을 재활용하는 측면 똑같습니다. 사과에서 짜서 음료를 병에 넣으면 음료수인 거고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박을 또 포장하면 또 요게 식품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폐기물로 다 처리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좀 꼭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시골 농철 출신이라 그러셔서 그렇습니까? 요새 뭐 회사가 좀 잘 되니까 뭐 주변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러시는데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지만 한두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시는데요. 네네. 뭐 말씀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를 창업을 할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또 지나치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창출한 걸 직원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남는 돈으로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기업인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농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든지 불이웃돕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소소하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도 좋은 업체에서 아직도 처음에 박 대표님이랑 만날 때 이게 가슴이 뛰는 이런 게 이렇게 30분 인터뷰하면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꼭 좀 모시도록 하고 워낙 관심이 높은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게끔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보시고 직접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그 한국적인 소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전국에 풍년이면 풍년 들 때마다 잉여 농산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빼고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30분에서 또 느낌은 직업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더라도 물론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시지만 학생들 가르치더라도 오늘 방송하면서 정말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후학 양성에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지방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저희 그 한국경제TV에 조전 그 사장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성민 대표의 그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한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힘은 어떤 때 발휘하냐면 사실 그 시청자분과 우리 국민들이 이 회사를 아끼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이 회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워낙 이렇게 좋은 기부로 정평이 났긴 합니다는 그래도 시청자분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한국의 기업을 사랑하고 애용을 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토가 돼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 오늘 사실상 많은 회사 소개와 관련해서 많은 이면에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교훈을 담긴 박 박사님의 말씀 하나씩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